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었던 학교에서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8살 하늘이는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멈출 수 있을지, 지난 무수히 많은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도 고쳐내지 못했던 우리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공감 칼럼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사 출신이고요.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민정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오랜만에 진짜 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고 계십니까? 저 잘 쉬고 있죠. 예. 지금 22대 국회의원님 너무 다들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보고만 있자니까 한편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예, 나라가 다 난리라서 참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한 명 편안한 분이 없지만은 또 의원님의 여러 의정 활동과 교사 활동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서 살해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뭐 몇 주 전에 있었죠. 일단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예. 일단 하늘이 가족분들한테 일단 미안함.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때 잠시지만 정치 이런 문제 제일 책임이 큰 건 사실 정치에 있다고 보는데 예.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미안한 마음, 그다음에 애도의 마음 이런 걸 먼저 전하고 싶고요. 예. 뭐 그 사건은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가 그런 끔찍한 살해를 당한 것 자체만 해도 사실은 충격인데 그 장소가 학교였고 예. 그 가해자가 교사였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는데 내란 사태가 너무나 막 이 시끄럽고 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했죠. 그러니까 저도 좀 아이를 늦게 낳아가지고 지금 좀 초등학생이거든요. 진짜요? 아 예. 그래요? 근데 예, 굉장히 어른인 줄 많은 알았는데. 분들이 주변에 학교 보내기 그렇죠. 겁난다 이 그렇죠.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그렇죠.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안전한가? 일단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두고 어쨌든 교사 개인의 좀 문제가 있었던 어떤 일탈 이런 걸로 좀 매듭을 지으려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법도 지금 약간 그런 법 얘기는 좀 뒤에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제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이 문제를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또는 특정한 지역에 문제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될 때는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들고요. 예. 그리고 정말 책임져야 될 혹은 정말 해결해야 될 어떤 원인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가리고 예를 들면 정책 당국이라든가 예. 이런 경우에는 좀 면피성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걸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사건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교사 한 분이 이제 여기 범인이 됐죠. 이 교사 한 분이 정신과 치료를 한 5년 전부터 받았는데 또 지난해에는 우울증이 좀 악화가 돼서 병가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는 과정이 좀 의사의 어떤 진단서도 원래 6개월 정도 필요로 하다고 했다가 이게 좀 짧아지기도 했고 20일 만에 이제 복귀를 하고 했고 근데 복귀 후 그 교사는 동료 교사의 목을 뭐 조르는 일도 있었고 컴퓨터도 좀 부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좀 분리 조치라든지 어떤 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 지금 하늘이가 이 교사한테 살해당하는 이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이법의 얘기가 결국은 교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좀 법안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교육부 주로 이제 교육부에서 바로 이제 법안 하늘이법이라고 해서 내놓은 게 교사 임용 때 정신 그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 지금 사실 적성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교사 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 건강 상태를 의무화하겠다. 그다음에 그 돌봄 교실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대면 인계하는 그런 원칙을 강구하겠다. 그다음에 SPO라고 학교 경찰 있어요. 예. SPO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보면 원래 SPO도 원래 있던 거고 사실 이제 그 하교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자 인계는 그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예. 지금 이제 새로 이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교사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속아내겠다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에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 거는 맞는데 예. 사건이 나고 나서 이걸 바로 우울증의 어떤 결과로 직결시키는 이런 여론들이 기사화되거나 많이 있고 교육부조차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니까 예. 마치 정신질환의 문제인 것처럼 이 살해 사건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호도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문제가 딴 데 있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울증 치료를 이제 해당 교사가 받았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특정 직군이나 특정 세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들부터 소위 말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다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고 이게 그리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특정 환경이나 주변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접근 방식이 제가 봐도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옳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실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비율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질병을 꼭 이런 끔찍한 사건의 어떤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임용할 때 만약 다 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애야.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내놓고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태 자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그게 없는 것처럼 하고 나서 학교 현장에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관리가 안 되고 이 기피하는 그런 걸 오히려 구조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보면 저는 교육부에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진짜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조차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의 문제 이전에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일종의 마음의 어떤 감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흔한 건데 이거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숨기려고 할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그렇죠. 잠재적 범죄자로 사실은 낙인이 되는 건데 그게 그 사람이 오히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거나 봉쇄하는 사회적으로 그걸 제도화시키는 그게 입법까지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원 쪽의 사회에서는 이번 법안이 분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어쨌든 그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른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 컴퓨터를 부순다든지 했던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은 분리를 안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교원 단체에서 의견을 낸 게 분리 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번에도 전조 현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잖아요. 예. 커터칼 들고도 막
다녔다는데 그 교사가 그럼 동료 교사들도 사실은 되게 공포를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아까 얘기하는 거하고 좀 연관시켜서 얘기하면은 이 정신질환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우리 학교라는 공간이 그게 학생이 됐든 교사가 됐든 학부모가 됐든 정말 안전한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명확한 원칙으로 저는 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만일의 경우 이제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면은 충분한 그 치료나 이런 지원 시스템들을 거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는 사실 그런 게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최근에 이제 교사노조 연맹에서 요 사항과 관련해 초중고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 내용들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90.7%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에는 반대한다. 87.9%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교사들 이제 이 법이 주기적으로 이제 하늘이법은 교사들에 대해서 정신 건강을 계속 체크를 하겠다라는 건데 교사들은 지금 강하게 거의 뭐 87%면 거의 뭐 모든 교사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좀 잠재적으로 본인들이 낙인을 찍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옳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직군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소방 업무를 하는 종사자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많잖아요. 직장에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되게 보면 총기 같은 거 다루는데 군인도 근데 다 이 사람들 그 정신질환의 잠재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다 의무적으로 다 정신질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기가 그런 어떤 그 병증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겠다고 했을 때 그걸 허용하고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너네는 다 잠재적인 어떤 범죄 행위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혐의에 전제해서 그걸 강요하는 방식의 제도화는 옳지 않죠. 알겠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여쭤볼까요?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건데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 이게 예전에는 이게 질환 교원심의위원회라고 불렸는데 이 위원회에서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98.3%가 반대를 했어요. 이게 학부모나 학생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던데. 근데 일단 질환 그 심의위원회, 질환교환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현재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있는데 일단 저는 이거를 법제화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부터 짚어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질환교환 심의위원회가 17개 교육청에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대전 하늘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것이 왜 작동이 안 됐는가를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먼저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그 학생이나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일단 우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교원의 어떤 그 직장 이제 생활인데 교원이나 전문가 질환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사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뭐 학부모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학부모들도 엄청난 이제 불안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가 뭐 일부 참여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원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질환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그 직장 생활 내 교원이라고 하는 직장 생활 내의 특수성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원들, 교육 관련자들이 다수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조 교육부 장관이 이제 학교 어떤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예를 들면은
복도, 학교 안에 복도, 교실 안에 CCTV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증원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 늘봄학교 이제 참여하는 초 1, 2가 귀가할 때 도우미 인력이 같이 귀가를 하게 하고 이런 그런 보호 대책을 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앞단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교사들에 대한 정신 건강의 주기적인 점검이라면 요거는 뒷단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요? 아이들을 직접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한 건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CCTV 이거는 좀 많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CCTV 지금도 학교에는 CCTV가 있어요. 있죠. 사각지대에 이런 거 후미진대라든가 이런 데는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으로 학교 폭력이 좀 빈번하게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곳들에는 CCTV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근데 이번 사건을 무슨 그런 이게 무슨 장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감시 장치? 얘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저는 학교의 그 SPO를 확대하는 것도 사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길러내는 곳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멀리 있어야 되는 게 법하고 사법 뭐죠? 이거 사법기관 아니고 뭐지? 수사기관? 수사기관. 이런 대학은 가장 멀리 있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편의적으로 지금 경찰이 학교에 그럼 다 들어오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사실 경찰이 있었다고 해서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늘이 사건 같은 경우. 그런 문제를 면밀하게 따져보면 그것도 저는 되게 편의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해결책들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학교 안에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그 폭력이 문제가 될 정도로 폭력을 보여주는 상황이 온다면 거기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교사가 됐든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그걸 책임을 지우고 분리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저는 문제로 봐야 되고 예를 들면 그 가해 교사 같은 경우 기사에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중환자실에 1차 위중한 치료는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막 소리를 내며 웃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그 혐의가 되게 높지 않나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사전에 검색을 한 게 있더라고요. 사례와 관련된 기사라든가 아니면 사례 도구나 이런 걸 검색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범죄적인 어떤 행위로 봐야 될 것 같고 교육부에서 이 교사들 사이에서 왜 질환이 정신질환이 많은가를 주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한 원인은 좀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교사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교사들이 그 안고 있는 이 정신 질환에 대한 대증적인 핀셋 처방 말고 학교 안에 신뢰 이번에 진짜 선생님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저 선생님을 믿어도 되나? 혹은 뭐 저 학부모 물론 서희초 때는 또 학부모를 믿어도 되나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때는 또 교권을 또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좀 굉장히 많이 이 학교가 좀 상처를 받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어쨌든 학부모들이 좀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이런 이제 개별적으로 민원 악성 민원이라든가 혹은 뭐 교사들도 역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개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공식적인 좀 의사소통 기구
의사 결정 기구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래전부터 그걸 위해서 학생회나 학교사회나 학부모회, 예. 요새 같으면 교직원회까지 알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걸 예. 통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드러내놓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제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쉽게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그렇죠. 대화로 해결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정 전 의원과 함께 하늘이법 쟁점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